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월 11일이죠. 제가 매월 한 달에 두 번씩 이 특수경매 물건을 20개씩 고르는데, 제가 이제 고르는 것이 한 일주일 전에 고르거든요. 일주일 전에 골라가지고 다음 주 2주 거를 제가 발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골라놓고 발표하는 사이에 취하될 수도 있고 변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어떤 때는 제가 제 생각에는 지금쯤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판단했을 때는 아니 한 번 더 떨어져도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할 때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면은 아니 지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났더라도 제가 이 특수 경매 물건을 강의하는 거를 권리 분석하는 걸 잘 듣게끔 되면은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제가 이 경매 강의를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보면은 약 2달 반에서 석 달 정도를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뭐 월수반, 화목반 이렇게 해서 한 2달 반에서 3개월을 하면은 배울 때는 열심히 배우는데 한 2, 3개월 끝나고 나서 공백이 생겨서 한 몇 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배웠던 걸 다 잊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년을 가는 것이 더 오랫동안 갈 수가 있고, 낙찰 받는데 실질적으로 낙찰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권리 분석을 배운 사람이 실전을 가지고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니까 공부도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평택 지원에 있는 거고 2022 타경 445082고 강제경매입니다. 2월 13일 오전 10시에 평택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이 다 있는데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감정 가격이 원래 3,255만 5천 원인데 거기에 건물이 있고 건물을 매각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에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DC를 해서 2,200만 원 정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땅 평수가 25.71평이다 보니까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거의 마당이 없다시피 하는 집입니다. 그냥. 그래도 2차선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는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되는 물건과 좋은 물건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보면은 단층 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압류가 있고 근저당 설정이 있고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경매로 나온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가 없음 이렇게 돼 있고, 법정 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그 다음에 누아리 26-13, 27-1, 27-4, 27-14, 423 이렇게 여러 필지에 걸쳐서 있는 걸로 지금 감정평가는 사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제가 감정평가하고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실 게 뭐냐면 권리 분석에 보면은
조명숙이에요. 명숙. 영숙이가 아닙니다. 명숙입니다. 명숙이고 여기서 보면 교보 아까 강제경매 있었잖아요. 네. 교보생명에서 저기 뭐야 보면 가압류를 해놨죠. 그다음에 강제경매 시정해놨죠. 근데 이게 21년 가압류 해놨는데 가압류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해놨죠. 이렇게 네. 근저당 설정해놓은 거를 뭐라면 이게 뭐야? 사치행이다. 이거 가짜로 한 거다. 이렇게 사치한 걸로 해놓고 압류한 걸로 해서 강제경매인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네. 이해가 가셨죠? 네. 무슨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리고 하여튼 건축물 관리장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이지 건물 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아까 여기에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그다음에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감정평가사가 얘기해서 이런 땅에 다른 땅에 다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자 보시겠으면 됩니다. 이거는 항공사진에 의한 지적도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항공사진에 의한 지적도하고 현안하고 좀 틀리죠.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밀려 있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사진만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이나 이쪽은 넘어가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하고 여기 땅하고 두 개의 땅에 이 집이 걸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을 거예요. 보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땅 있죠. 요 앞에 땅. 요 앞에 땅은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군유지입니다. 평택시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 정규 강의 때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본 재산이 있다 그랬죠. 네. 행정재산은 실제로 사용하는 재산이거든요. 근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뭐랄까 다 수행을 했다가 남을 수도 있고 남게끔 되면 용도 폐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용도 폐기란 거 옆에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면은 접두구역 비슷하게끔 지금 돼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군유지로 지금 평택시 유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신범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이 땅을 가지고 이제 평택시에 가서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분할을 해달라는데 분할을 하지 않고 취득시효를 주자서 소송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때 이제 조정해서 취득시효가 안 되면 그냥 우리 집이 있으니까 허물지 못하니까 그냥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면 그 판사님이 그냥 조정을 해서 분할을 받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 85제곱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땅이 조금 더 들어오면 내가 보면 한 10평 정도가 더 늘어난다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보면. 이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우리가 낙찰 받는 거고 여기 뭐 도로가 이게 쭉 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이 건물 하나만 걸린 거예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만 걸려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요만큼이 이제 그 평택시 땅이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갖고 요렇게 된 요 땅으로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저는 이건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본 거고 거기에서 보시게끔 되면 요 집 하나만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집이 건축물 관리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없지만은 누구는 있다 그랬죠? 건물 주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낙찰 받으면 우리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는데 누구한테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수익만 남기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건물 주인을 찾아서 건물 주인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당신이 사기 싫다면 그 건물을 내가 사겠다. 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 철거해라 하는데 사실은
법정 시한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건축물 관리상이 없지만은 여기에 살고 있는 땅 주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어 땅만 경매로 나온다 했을 때는 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는 걸 주장했을 때는 법정 상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지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일반 주택에서 지료를 내면서 있는 것은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동안은 지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남의 땅에다가 지료를 주면서 갑자기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안 고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보면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되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되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에다가 좀 더 달라 그래서 우리는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건물을 땅을 안 산다고 할 때는 우리는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사서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그 건물과 땅을 제3자에게 같이 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허가 건물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내 거가 되면 팔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주인에게 샀지 않습니까? 샀으면 그걸 가지고 평택시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해서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게끔 되면 그때부터 이 건물이 내 거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증이 됐으면 제3자한테 언제든지 또 팔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면서 이 건물에 대한 그 주인 노릇을 한다는 얘기죠.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오늘 뭐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저기 뭐야 그 김건희 뭐 도이치모터스 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일부 뭐 공소시효 끝났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이 무허가 건물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이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내라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쪽 도로에 요런 집인데 여기 보면 옥상에다가도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여기 평택시청에서부터 한 3.75km입니다. 여기 보면 평택이 여기 있고 위치 자체도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신권인데 괜찮은데? 네? 신권? 신권이 아니죠. 제가 설명했는데. 자, 보시오. 신권이 아니잖아요. 네? 3만 원 정도. 여기 보시면은 신권이 아니고 원래 감정가가 3,220만 원인가 됐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에 된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제가 보면 여기 설명해 놨잖아요. 여기 뭐 3,255만 원, 5천 원인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에 시작이 되는데 평택에 이런 정도 건물 있고 이런 정도 땅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25평에 2,200만 원이다. 할만하다는 얘기죠. 저로서는. 두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논산 지연에
2002 타경 17 3327입니다. 2월 13일 10시입니다. 5필지 중 1필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3필지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은 2동이 있고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라 그랬죠? 유치권. 예. 유치권은 뭐라 그랬죠? 제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필지는 5필지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있는 필지는 2필지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있는 하나는 필지가 2개고 한 필지는 도로고 한 필지는 도로의 끝에 그 택지로 되지 않고 나무가 심어서 바위가 있는 그러니까 대지로 쓸 수 없는 땅이 한 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필지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필지는 3필지예요. 건물은 2동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한테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 강경이라는 곳에 제가 이 가끔 가다 가는데 강경이 논산 지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찰을 보러 가거나 할 때는 이 강경을 많이 가게끔 되는데 이 강경을 가서 보게끔 되면 젓갈을 만드는 그 동네가 돼서 예전에 그 법원에서 그 낙찰을 받고 나오다가 점심을 먹으러 한번 갔더니 그 젓갈 100반 주는데 젓갈만 12가지 주더라고요. 그만큼 줘서 뭐 그런 동네인데 근데 거기 옛날 동네고 인구가 늘지 않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택지로 괜찮고 강변 옆에다가 조금 좀 그러니까 논산하고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논산을 출퇴근으로 했을 때에 해볼만 하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집이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빨간 거를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발코니는 반드시 2면에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는 한 면을 그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발코니를 터서 만들게끔 넓히게끔 돼 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개인 주택인데 발코니가 있는 걸 터서 넓혀 가지고 실집 평수보다 더 넓어진 거고 발코니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발코니 텄다 이런 뜻입니다. 3억짜리가 1억 600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한 60몇 평에 건물 평수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5천에서 6천 정도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8, 9천 정도에 팔 수 있지 않나 1억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이 동네가 워낙에 좀 땅도 좀 좁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골에서 몇 억씩 주고 주택을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억 미만으로 팔았을 때에 내가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지 감정가대로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5필지로 나와 있는데 감정가에는 보면 여기 이렇게 새 들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력 없지만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해놨죠. 근데 기준 권리가 그 근저당 설권이 앞서 있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기준 권리 이후에 가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이 가등기는 소멸입니다. 가등기 청구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집이 2채가 이렇게 2채가 있어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 전부 다가 이 전원주택 단지예요.
단지인데 아까 전부 다 5필지잖아요. 이렇게 5필지. 5필지인데 여기 한 필지에는 157-1에서 한 필지에 건물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한 필지, 두 필지에 왜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 것은 요 집하고 요 집이 있는 이게 세 필지고 여기 끝에는 제가 보기에는 택지로 만들 수 없다는 나무나 바위 같은 게 있어 집을 못 짓는 땅이 있다 보니까 남은 거고 요거는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건 요거 집 2개를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먼저 번에 팔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팔린 건데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여기 필지가 한 필지가 있고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나무가 심어지고 바위 같은 게 있어서 쓰지 못하는 땅이고 요건 도로고 요 맨 끝에 이게 보면 맨 끝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바위 같은 게 있어서 네. 쓰지 못하는 땅이고 요 건물과 요 건물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고 이 도로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는 요거 7, 8하고 9, 11, 14 요 2개를 파는 건데 이 팔아도 제가 보기에는 9천 정도 그런 정도에 팔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이 안쪽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쪽 하나고 바깥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 하고 2개입니다. 보면. 근데 위치는 제가 보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대전지방법원이잖아요. 이 법원 자주 간데 법원에서 바로 뒤로 가면 이게 뭐야? 강이 있는데 그 강 옆에 요새 전원주택 단지로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그 논산이 상당히 가까워요.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령 자체는 좀 인구가 적어서 소리가 없지만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논산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지방법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전원 단지가 있는 이렇게 보면 깨끗한 집이 있고 이건 전부 다 이게 옛날 집인데 여기만 전원주택 단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1억을 넘지 않고 매매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지방법원이고 2022 타경 51163입니다. 임의 매각이고 2023년 2월 14일 10시 30분까지 수원지방법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전으로 4필지인데 333.96평이고 이게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이 필요한 건데 여기 인근에 하이닉스가 지금 만들어져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아직까지 좀 그 주택이 좀 계속해서 부족한 땅이고 이 땅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쪽 그 백안면에서 원산면은 이제 너무 비싼 거고 백안면 정도쯤 되면 한 5km에서 6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집을 질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에서 300, 350 정도까지 갑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SK하고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2억 4,300짜리가 1억 1,9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도로변 옆에 이렇게 있는 전이거든요. 전이 4필지입니다.
여기 소유자가 있고 임의개시 결정 있고 근저당 설정이 있고 뭐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보면 농업조산관리회사로 근저당권을 이전을 했고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을 2순위로 유해임이라는 사람이 다시 2순위로 또 설정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물건 1번, 2번, 3번, 4번이고 이 옆에가 이게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변 옆에 이 한 필지, 이거 두 필지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를 70평으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한 3동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냐? 요 3필지입니다. 이렇게 4필지. 여기 보면 큰 뭐 이런 건물이 있죠. 이 옆에 보면 이 땅 근처가 전부 다 축사예요, 지금. 축사가 어느 정도 축사냐면은 여기 보면 용인시청인데 계획관리지인데 여기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만들어놨죠. 가축사육 구역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지금 여기 우리가 낙찰 받은 땅인데 이 전부 다 이 축사예요. 이게 축사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저희 보면 여기 보면 엄청나게 좀 냄새도 나고 뭐 하겠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제가 여기 주택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기에 뭐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만들어지면은 이 축사는 3년 정도 안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옮기는데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지질 않지만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은 차후 3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근처에 축사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두세요. 어차피 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축사는 이사를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300평인데 지금 얼마죠? 300평인데 얼마예요? 네? 그러면 40만 원꼴인가요? 그렇죠? 여기 150이 200만 원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 3년 걸려서 뭐 50만 원 주고 사갖고 한 3년 있다가 150에서 200 주고 판다. 해볼만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거는 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토지 이용객 확인에 분명히 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 보시게끔 되면은 축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주변 나빠지면 이렇게 축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가서 보면 이제 정남이가 딱 떨어지지. 축사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끔 되면 이게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5.2km의 직선거리. 직선거리 5.2km라는 얘기는 실제 현재 자동차 거리로 했을 때 한 8km에서 10km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백암리라는 곳에 지금 그 제가 그 어저께 그 다세대 나온 거를 이렇게 추천하고 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보면 경매가 나왔는데 도로가 있고 그 앞에 국어가 있거든요. 그 국어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걸 도로 인정을 해갖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국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점유허가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창고를 지었더라고. 그러니까 도로가
4m 넘던 도로가 2m로밖에 줄어들어갖고 건축허가 내주는데 준공을 안 내주는 거야. 근데 거기가 지금 땅값이 한 400만 원, 300에서 400 간다는 거거든요. 거기 그 한쪽에. 그래서 이제 그거가 반 가격으로 떨어져 가지고선 저한테 이제 거리 분석하러 왔길래 아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된다 그랬더니 입찰 들어가고 나면 이제 나한테 의뢰를 해서 소송을 해서 그거를 이제 준공을 낼 수 있게끔 건데 거기 땅값이 지금 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벽암리 여기 있는 땅값이 지금 뭐야? 300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바로 여기 우리 무궁이잖아요. 근데 지금 50만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 옆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집을 짓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3년 정도 길게 잡아도 3년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축이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 하고 행정명령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했을 그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면 제가 보면 이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추천한 겁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다시 30분, 저녁 6시 30부터 9시까지 이 정규 특수경매를 하기 위한 정규 과정을 이 6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는 과목당 교재 포함해서 10만 원씩 받고 있고 동영상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우리 저기 뭐야 그 선생님 잘 좀 말씀드려가지고 천안에 계신 분들도 좀 우리 이 정규 과정 강의 좀 들고 좀 해주십시오 좀. 지금 3월 2일 날에 3월 2일하고 3월 3일 날에 이 공개 강의를 할 예정인데 그 3월 달에 들어서서는 제가 이거를 지금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것을 목요일 날로 지금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공개 강의를 하고 새로 수강생이 모집이 됐을 때에 목요일 날이 좋다고 하면은 목요일 날로 이제 바꿔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오후 2시서부터 5시 30분하고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 3월 달에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로 바꿔서 4월 달서부터 시작한다면은 오후 3시서부터 3시서부터 5시 30분까지 그다음에 저녁 7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조금 그 30분씩 다 놓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아까 건물 매각 제외 뭐 이렇게 했을 때 소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경매 하나를 받아서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블로그로 들어오시게끔 되면은 제가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블로그로 들어오게끔 되면 이정실의 특수경매서 블로그가 있거든요. 여기 블로그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경매 및 소유 성사하고 농지증 도로 소생 사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농지증 받은 거 즉시 해가지고 소송했던 내용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농지증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한 거 뭐 이런 것이 다 있고, 여기 보면 일반 경매에서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제기동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건물 매각제고 땅만 낙찰을 받아갖고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지조 소송해갖고 나중에 합의를 봐갖고 조정했던 이런 실전 사례가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개씩은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나 도로에 관한 거나 농지증이나 건물 매각 제외나 지분 매각이나 이런 특수 경매를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전 사례를 보겠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로 오셔서 들어가 보면 그거 다 나온다 이런 얘기.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안지원입니다. 2022 타경 100850입니다. 매각 기일은 2월 14일 10시입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여기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은 매각 체외이고 토지만 매각이, 대지만 매각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주자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평택 물건은 거주자가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까이에 평택 물건은 우리가 땅을 샀을 때는 건물 주인이 있고 건물이 괜찮다 보니까 우리 땅을 건물 주인이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은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갔고 부모가 혼자 살다가 요양병원을 갔거나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집이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건물 매각 제로 땅만 나왔을 때는 이런 땅은 절대로 건물 주인이 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한테 팔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2,600입니다. 아니 1억 2,700인데 건물 매각 죄다 보니까 1억 800으로 시작을 해갖고 한 번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70%가 돼야 되는데 10%가 더 떨어져서 7,600까지 돼 있는데 땅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 보면 185평입니다. 여기 병천면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가 병천면 쪽으로 지나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뭐 이 관성리라는 곳이 그 인터체인지하고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면 충분히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과 세종의 고속도로는 지금 스마트 고속도로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km씩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지금 보통 보면 49%까지 떨어지잖아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 동네에서 가까우신 분들이 일단 때는 나 혼자서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최저가로 들어가도 되고 제 판단입니다. 아니면은 한 번 더 떨어졌을 때에 많이 떨어지겠죠. 49%보다 더 떨어지겠죠. 60%의 그 치중률 한 42%, 40%, 42% 정도쯤 될 텐데 그때 현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끔 한 돈 1,000만 원 약도 좀 적게끔 다시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여기 보면 제시의 건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 감정 가격이 1억 2,700이라고 나와 있죠. 전입세대는 채무자겸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입은 돼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그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다가 요양병원에 간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동일인 소유로 탐문 조사 대리는 이렇게 돼 있죠. 동일인.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 하면 그거는 법정 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법정 상권이 있어도 거주하지 않는 지분을 기준을 낼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먼저 그 청주의 우암동 걸 이거를 소송을 해서 이제 건물을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왔냐면은 당사자가 치매에 걸려서 법정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러면 대리인을 세워달라 해서 그쪽에 대리인의 변호사를 세워서 그 사람이 대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서 끝을 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몰라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잡하게 간다 했을 때는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는 근처에 가서 이장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다라는 분이 어디 있는지 다시 말하면 혼자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양병원을 갈 수 있지만은 서울의 아들 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51년생이면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죠. 70 정도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정도 된 건데, 요양병원 갈 정도는 안 됐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땅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요 집이거든요? 오른쪽 집인데, 제가 로드 뷰를 이렇게 봤더니, 풀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풀이 많이 나 있다는 얘기는 거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은 혼자 살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서울이나 어디 있는 아들 집이나 딸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로도 괜찮고 마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오른쪽에가 지금 뭐냐면 중부고속도로 왼쪽에 경부고속도로지 않습니까? 네. 그 중앙으로 지금 그 우리 저기 뭐야 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근처로 지나가는데 뭐 여기서 여기 병천면 인쪽으로 여기 위다 보니까 조금 좀 인터체인지하고는 뭐 100km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 4km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기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집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집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만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한 번씩 주말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쉬고 쓸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그 세종고속도로가 거의 개통된 다음이 아니라 개통된다고 앞뒀을 때 팔고 나오면은 맞다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천안에가 이런 데가 한 100만 원은 갖지 않아요? 여기는 그까지 한 80만 원 정도 가나요? 네, 7, 80만 원. 10만 원에 180평이라면 한 88이 64, 8이면 8. 한 1억 한 4천? 1억 4천? 근데 저게 이게 뭐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100만 원까지 가지 않나?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근데 요새 하도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지방법원의 거고 2022 타경 694입니다. 2월 14일 10시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 근데 여기는 지분 매각이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분으로 2962점에 5792에 2962 그러면 반이 조금 넘는 겁니다. 4억 500이 1억 9,800까지 떨어지는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는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 받아도 일반 매매로 팔 수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이거는 낙찰 받게끔 되면은 다시 경매로 던져야 되는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022년 12월 30일 날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와 있죠. 네. 근데 여기 누가 들어왔냐면 이 누구가 들어왔죠. 예. 이 누구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누가 가냐면 처음에 이 집을 이 땅을 장석규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석규가 갖고 있다가 일부를 김효중이한테 팔았고 또 일부를 이영숙이한테 팔아서 세 명이 같이 갖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장석규가 혼자 갖고 있다가 예. 일부를 김효중이한테 팔고 일부를 이영숙이한테 팔았어요. 예. 셋이서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 김효중이 지분을 누가 넣냐면은 여기 보면은 경매가 나와갖고 하나종합관리회사라는 곳에서 강제 경매를 사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장석규와 이영숙이와 하나종합건설을 깨 된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장석규 것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이영숙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죠. 네. 그러면은 여기 며칠 날 공유자 우선 낸 2022년 12월 30일 날 했죠. 네. 그러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이라 그러면 1월 29일 말고 1월 3일 날 1월 3일 날 2차 때에 이영숙이가 공자우선 매수를 써먹었어야 되죠. 네. 아무 낙찰자가 없으면은 경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공자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인데 낙찰자가 없으니까 제일 여기 2억 8,400에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숙이는 이미 공자우선 매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 누가 남았냐면은 하나종합건설이 남아 있죠. 네. 뭐 하나종합건설이 공자우선 매수를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는 그거는 제가 뭐 얘기는 못 하겠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입찰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임야다 보니까 일반 법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농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살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네. 위치적으로 보면 제2공항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요 땅인데 요 땅이거든요. 여기 지적도상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넓어요. 보면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 지역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처에서 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등기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꽤 어려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지분을 사놓고 우리는 뭐 내가 이걸 뭐 개발을 받지 않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다시 경매로 넣게끔 되면 누군지 몰라도 이거를 전부 다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지지 않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여기는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까지 떨어졌을 때에 누가 80%에서 85%의 낙찰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 60% 정도 선의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1년 정도 걸렸을 때에 80%에서 85% 정도의 우리가 법원에서 배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물건인데 우리 제가 알고 있는 그 공항이 이렇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